안녕하십니까? 진실의 목소리 이슈마스터입니다. 여러분, 동맹의 칼날이 우리 심장을 겨눴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미국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자들이 짐승처럼 구금되고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릴 듯한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했던 그 치욕의 날들을 말입니다. 당시 우리는 분노했고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것이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2025년 9월 18일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약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교활하고 더 집요한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뉴스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미국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거대한 전쟁 앞에 서 있는지를 똑똑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겪었던 그 끔찍했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위협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 이것은 단순한 이민법 위반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대한민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하기 위한 비열한 인질극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미국 땅을 밟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현대, LG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파견된 우리의 핵심 두뇌 최고급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자 아들이고 딸인 바로 그 고급 인력들이 미국의 필요에 의해 그 땅에 가놓고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까? 동맹국 국민을, 그것도 자국의 공장을 지어주러 온 기술자들을 상대로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480조 투자 요구. 이 요구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0조 원. 이는 내년 대한민국 예산 728조의 66%에 달하는 큰 액수입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명운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날강도 같은 요구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조건입니다.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다가 원금을 회수하고 나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세상에 이런 노예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명백한 상납이며 경제적 식민지를 자처하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맹의 가치도 국제적 신의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방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흡혈귀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오랜 동맹이었던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몰아붙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로 대표되는 미국의 새로운 질서는 제로섬 게임을 신봉합니다. 즉, 누군가의 이익은 반드시 누군가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처럼 함께 성장하는 파이가 아니라 한정된 파이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의 싸움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죠.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은 미국의 국익을 갉아먹는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패권을 한국이 쥐고 흔드는 것을 그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제조업의 몰락으로 망가진 자국의 러스트벨트를 되살려야 한다는 정치적 명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재건의 희생양으로 가장 만만하고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동맹인 대한민국을 지목한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팔다리를 묶어놓고 우리의 기술과 자본, 인재를 통째로 미국으로 옮겨가 그들의 배를 불리려는 아주 치밀하고 사악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노골적인 협박이 국제적인 비난에 부딪히자 미국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합법을 가장한 더욱 교활하고 치밀한 덫을 파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과 반도체 과학법 칩스 액트의 본질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름만 그럴싸할 뿐 실제로는 대한민국 제조업 공동화법입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조립한 전기차에만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몰아주겠다는 것은 현대차와 기아에게 사실상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공장 문 닫고 모든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이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다.
라는 협박과 다름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도산과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 보듯 뻔한데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과학법은 더욱 악랄합니다.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엄청난 보조금을 주겠다고 사탕 발림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수율 생산품 중 양품의 비율과 같은 기업의 명운이 걸린 1급 영업 비밀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기술, 성체의 설계도를 통째로 넘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거두면 그 이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하고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첨단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족쇄까지 채웁니다. 이것이 어찌 동맹의 제안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술 주권을 포기하고 경제 영토를 제약받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하라는 명백한 항복 문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저들의 압박에 굴복하고 안일하게 타협하는 것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멍해와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만약 우리가 지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여 3,500억 달러 투자 협정에 덜컥 사인을 했더라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명운을 건 협상입니다. 절대로 협상 기한이라는 그들의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우리 미래를 팔아넘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의 뼈아픈 사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1980년대 하늘을 찌를 듯한 일본의 경제력의 위협을 느낀 미국은 일본을 압박해 플라자 합의에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본 경제를 수렁에 빠뜨린 잃어버린 30년, 아니, 이제는 잃어버린 40년이라는 기나긴 악몽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동맹이라는 환상에 젖어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국익을 위해 당당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업들도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국가의 백년 대계를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저 거대한 미국의 압력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목소리를 내고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논쟁이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에 걸린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고통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낼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슈마스터, 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의 분노를 잊지 마시고 이 거대한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을 더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